자,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3월 모의고사 고3 지구과학 원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구과학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개념만 확실히 단단히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개념이 부족한가의 차이에 따라서 점수가 나눠졌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그냥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제가 1번을 틀렸었는데요. 실제로 1번 치고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바로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억, 변환단층의 발견은 기억에 해당된다. 자,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이동설에 관한 내용인데요. 변환단층은 윌슨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죠. 이 사람은 베게너 이후에 나온 사람으로 베게너가 주장한 근거에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기억에 뭐가 들어갈지, 기억에는 아마도 화석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약간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자, 니은, 대륙 이동의 원동력은 니은에 해당된다. 한계점. 근데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할 수 없었던 거 맞고요. 디귿을 제가 맞다고 표시해서 틀렸었는데, 디귿에서는 고지자기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해 이룬다. 자, 여기서는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그리고 해양적 확장설, 이 세 개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질문 같습니다. 여기서 홈스의 멘틀 대류설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지 틀렸는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고지자기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을 이루는 것은 요거는 해양적 확장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해당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가는 어떤 해역의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 분포를 기억과 니은으로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수온 염분도로 나타내는 것이다. 자, 수온과 염분을 비교하는 방법은 단순히 가면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면 당연히 온도가 낮아지고 있죠. 이 경향성을 띠고 있으면 당연히 이게 수온이겠고요. 이게 염분이겠죠. 따라서 일단 기억은 염분보다는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자, 혼합층의 평균 밀도는 1.025g 세제곱센티미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혼합층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요렇게 일직선상으로 의미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대충 보면 한 23도 정도 되겠네요. 23도 정도 되겠고, 염분 또한 34.5 psu로 생각을 해주시고 풀게 되면 수온이 23도, 염분은 34.5 psu 딱 두면 1.25 근처에도 못 가죠. 따라서 D는 틀린 보기고요. 깊이에 따른 해수의 밀도 변화는 A 구간이 B 구간보다 크다. A 구간에서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반대로 염분은 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밀도가 더 큰지 작은지 구별 안 해도 B는 비교적 일정하게 가고 있으므로 무조건 밀도 변화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A가 B 구간보다 밀도 변화 자체는 훨씬 더 크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A와 B의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을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자, B의 경우에서는 이제 여기 섭입하고 있는 차가운 플룸이 보이므로 여기서는 B는 차가운 플룸이고 있고요. A는 뜨거운 플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억은 맞고요. 자, 밀도는 기억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작다. 밀도, 기억이 니은보다 니은은 점차 내려가는 거고, 기억은 그냥 있는 거기 때문에 기억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작다라는 선지는 맞게 되겠고요. 화산섬의 나이를 물어봤는데 열점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 판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돼야지 섬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형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CBA 순서로 형성이 됐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가에는 연은이 나타났다. 가에서는 사층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A는 B보다 나중에 퇴적되었다. 사층리의 형성 과정은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A가 먼저 형성되고 그 다음 B가 먼저 형성됐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자, 나에서는 역전된 지층이 나타난다. 아무리 봐도 역전된 건 나타나지 않죠. 네, 그 건열도 똑바로 되어 있으니까. 자, 4번, 나의 단층은 횡압력에 의해 형성되었다. 지금 보시면 얘가 상반이고 얘가 하반이죠. 그렇게 되면 나의 단층은 정단층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정단층은 횡압력이 아닌 장력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4번은 틀렸습니다.
나는 형성 과정에서 수면 위로 노출된 적이 있다. 자, 건열이니까 당연히 해당 설명은 맞는 전제가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A와 B식에 관측한 평균 해면 기압을 위도에 따라 나타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0도가 적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 0도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면 0도에서는 이제 저압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가 상승했고요. 헤들리 순환에서 여기 30도에서 하강해야 될 것이고 60도에서 이렇게 극고압대를 이렇게 형성해 주면서 공기의 순환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단 그래프 기억부터 보면 무역풍대에서는 위도가 높아질수록 평균 해면 기압이 대체로 높아진다. 무역풍대는 0도에서 30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높아지는 게 맞고요. 기역 구간의 지표 부근에서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역 구간의 지표 부근에서는 이게 무역풍이고 이게 편서풍이고, 자, 개념을 다시 짚어보자면 이게 극동풍이죠. 자, 기역 구간은 30도에서 60도 사이므로 편서풍이 불게 되고요. 해당 자료는 이제 북반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편서풍은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네요. 따라서 틀렸습니다. 자, 중위도 구압대의 평균 해면 기압은 A시기가 B시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A시기 비교해주면 되겠죠. 중위도 구압대는 30도 부근에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A 구간이 B 구간보다 작네요. 그래서 A시기가 B시기보다 낫다라는 설명은 맞는 선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6번 해설 진행하도록 할게요. 6번. 가와나는 나선 은하와 불규칙 은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바로 그림 보면 알 수 있죠. 가가 불규칙 은하고 나가 나선 은하입니다. 자, 기억. 가는 불규칙 은하이다. 맞고요. 니은. 나에서 별은 주로 은하 중심부에 생성된다. 나에서 성간물질은 주로 나선팔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은하 중심부는 틀렸습니다. 자, 디귿. 우리 은하의 형태는 나보다 가에 가깝다. 나선 은하에 좀 더 가깝죠. 불규칙 은하보다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7번 문제도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약간 니은 보기에 헷갈렸던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 바로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층은 D층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지금 A층은 보시면 삼엽충인데 삼엽충은 고생대 시절 생물이죠. 자, 여기서 C는 중생대 시절 생물인데 그것보다 위에 있는 D는 당연히 그 이후에 생성되었을 거기 때문에 기억은 당연히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B층과 C층은 부정 관계이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B층은 고사리로 육성층에서 만들어진 지층이고요. C는 해성층에서 만들어진 지층입니다. 따라서 B와 C는 동시에 연속적으로 이제 퇴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관계라고 보는 게 맞고요. C층은 판게아가 형성되기 전에 퇴적되었다. 판게아는 고생대 말부터 중생대 초까지 있었던 초대륙으로 형성되기 전은 고생대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근데 C는 중생대 시절 생물이기 때문에 D급 보기는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8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태풍의 중심 이동 방향과 이동 속력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풍속이 이렇게 변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풍속이 되겠고요. 중심의 위치가 기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심의 이동 방향, 중심의 이동 방향은 기억 보기 맞다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태풍이 니은 보기를 보면 태풍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제주도에서는 위험 반원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 거예요. 따라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 디귿. 태풍 중심의 평균 이동 속력은 전향점 통과 전이 통과 후보다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약간 주목해야 될 점은 통과 전 이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전향점이 여기 이렇게 생겨서 전향점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통과해서 여기일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가면 갈수록 지금 자료를 보면 풍속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풍속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통과 전이 통과 후보다는 느렸다라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는 온대저기압에 동반된 전선. 온대저기압에 동반된 전선. 자, 온대저기압은 흔히 이렇게 모습이 생겼죠. 온난 전선이 앞에 있고 한랭 전선이 뒤에 있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나는 T 플러스 9시에 관측한 강수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지금 딱 보면 자, 요거는 약간 솔직히 그냥 그림을 보자마자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B가 이렇게 많이 오는 건 한랭 전선이 이렇게 있거나
뭐 혹은 그럴 확률은 적겠지만 온난전선이 이렇게 있는 형태를 가지게 될 건데요. 지금 보시면 기억이 온도가 감소했음을 알 수가 있죠. 이제 A와 B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이걸 한랭전선으로 보는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희가 흔히 자료를 봤을 때 이렇게 생긴 온난전선이 흔히 보지가 않잖아요. 온대저기압은.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한랭전선으로 일종의 가정이죠. 솔직히 뭐 너무 당연한 건데 일종의 가정을 시작해준 다음에 푸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럼 T 플러스 9시 여기에서 딱 전선을 통과하게 될 건데 A가 니은이 되겠죠. 자, 곧 통과하게 될 건데 이 이후로부터 온도가 확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 한랭전선을 생각하면 A가 니은이 되겠고요. B가 기억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뭐 따로 추가적으로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해석하고 풀어도 될 것 같고요. 자, A는 기억이다는 아니고요. 자, 나에서 우리나라는 한랭전선이 위치한다. 나에서 우리나라는 한랭전선, 지금 한랭전선이 위치했다라고 생각하고 풀고 있죠. 하늘 맞고요. T 플러스 6시 요 시기에 니은에는 남풍 계열의 반응이 분야고 물어봤는데, 자, 한번 대충 온대저기압을 생각해주면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럼 바람은 대충 한 요런 식으로 불게 되겠죠. 온대저기압에서는 뭐 요런 식으로 풍향이 부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 즉 A에서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해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와 나, 다에 해당하는 별들의 절대 등급과 분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림을 보자마자 다는 바로 백색 외성이다 라고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요. 백색 외성의 특징 중 하나로는 광도가 상당히 낮은데 온도가 그에 반해서 상당히 높다라는 이제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 분광을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는데 B하고 F면 그렇게 낮은 등급이 아니죠. 상당히 꽤 높은 표면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다는 백색 위성이다 라고 바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가하나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거성과 주계열성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판단하는 방법은 지금 절대 등급을 보면 가와 나가 비슷하죠. 그러다 지금 온도를 보면 가가 훨씬 높고 나는 좀 낮은 편이에요. 비교적 보면. 여기서 보면 광도가 같은데 온도가 가가 훨씬 높으므로 반지름은 가가 더 작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광도는 파이 R 4파이 R 제곱 시그마 T 4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반지름과 온도에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가 주계열성이 되겠고요. 나가 거성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는 주계열성이다 맞고요. 평균 밀도는 백색 외성이 무조건 더 큽니다. 백색 외성 상당히 밀도가 높은 이제 종류로, 특히 거성 같은 경우에는 한번 팽창을 해서 크기도 엄청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밀도가 약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억이 되겠고요. 기억님이 맞다는 결론 내릴 수 있고, 자, 단위 시간과 단위 면적 요거는 이제 온도만 보면 되겠죠. 자, 기억부터 비읍 중에서 리길이 가장 많다. 자, 온도가 제일 높은 거는 여기서 보면 B1 비읍이죠. 따라서 기억 비읍 중 리을이 가장 많다라는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대서양의 심층순환과 두 해역 A, B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린란드면 여기가 북반구고 여기가 남반구겠네요. 지금 보시면 북대서양 이제 심층수가 이렇게 가고 있고 남극 저층수, 남극 중층수가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A 해역에서는 해수의 용승이 침강보다 우세하다. A 해역에서는 지금 침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따라 지금 틀렸고, B 해역에서 표층 해류는 서쪽으로 흐른다.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남극 순환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가를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남극 순환류는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딱 그 지구본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동쪽으로 흐른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자, 디귿 해수의 밀도는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작다. 자, 기역 지점은 북대서양 심층수고 니은은 남극 저층수인데요. 자, 여기서 저희가 많이 보죠. 이런 그림들. 요 세 개를 이제 밀도 이렇게 표현해 보자면, 이게 TS도인데 여기서는 이게 보통 남극 저층수고요. 요게 북대서양 심층수고 요게 남극 중층수라는 건 이미 기출을 풀어보셨다면 충분히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기역 지점 북대서양 심층수는 남극 저층수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지금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평차와 수온 편차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자,
좀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는 어떨 때 가장 크냐면 밑에 있을 때 약간 상공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이렇게 두 개의 구름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 친구의 복사 에너지 양이 좀 더 많아요. 이 친구는 약간 좀 적고요. 고도가 높을수록 적외선 방출량이 좀 작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작은 A는 구름이 좀 많이 꼈다는 거겠죠. 지금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A는 엘니뇨 시기에 관측한 값이기 때문에 엘니뇨 시기에서는 중앙태평양이나 동태평양 쪽에서 이제 기압이 좀 더 낮아져서 구름이 좀 많이 생성되고 그 결과 비가 좀 더 많이 내린다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해당 자료는 중앙태평양에 위치한 자료라는 점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강수량은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가 플러스일 때가 마이너스일 때보다 대체로 적다. 자, 마이너스일 때 제가 아까 구름이 많이 껴서 비가 많이 내린다고 했죠. 따라서 플러스일 때가 마이너스일 때보다 대체로 적다는 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평균 해면 기압은 엘니뇨 시기와 평년보다 낮다. 중앙태평양에서 엘니뇨 시기에서는 저기압이 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평년보다 낮다라는 선지는 맞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입니다. 우리은하에 관측된 AB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나타냈는데요. 자, 바로 보시면 거리가 2100km/s인데 30MPs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이를 2100을 30으로 나눠주시면 허블 상수는 70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니은 바로 나왔네요.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될 겁니다. 자, RA는 60MPs이다 라고 물어봤는데 4200에다가 허블 상수인 70으로 나눠주게 되면 60이 나오죠. 따라서 RA는 60MPs임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했을 때 흡수된 파장이 507나노미터라면 이 흡수선의 기준 파장은 500나노미터이다. 한번 그냥 500나노미터라고 객관식이니까 때려 넣어볼게요. 자, 그럼 이게 맞다면 이거 곱하기 빛의 속도인 요게 이제 2100이 나와야 하는데 2100이 아니라 4200이 나와야 하는데 자, 요거 5 곱하기 10의 제곱 21 곱하기 10의 5제곱이니까 자 21,000분의 5가 되겠죠? 딱 요 계산하면 4200이 나오게 됩니다. 맞네요. 그러면 디귿이 맞고요.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4번 해설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가마나와의 두 매개행성계의 생명 가능지대를 나타내는 것이고 중심별 A와 B는 모두 주기혈성이라 되어 있는데 자, 생명 가능지대는 무조건 광도와 연관지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광도가 크면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와의 거리가 멀고 또 생명 가능지대의 폭이 또 넓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가마나 그림만 보고도 나의 중심별 B의 광도가 A보다 크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A가 B보다 크다는 따라서 틀렸고 행성의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자, B는 행성 가능지대 안에 있는 반면 A는 생명 가능지대 밖에 있죠. 따라서 B가 온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니은 틀렸고 주기혈 단계에 머무르는 기간은 A가 B보다 길다. A가 광도가 더 작기 때문에 주기혈성은 광도가 클수록 수명이 짧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A가 B보다 길다는 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파는 경계에 존재하는 어느 지역의 화산성과 활화산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인데 자,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어딘지 모르겠지만 판의 경기가 먼저 요거에 있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훨씬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또 연속적으로 이렇게 호상열도처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활골이죠, 활골. 여기에 섭입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열점이 분포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열점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 섭입형이니까 해구가 존재하겠죠? D형은 맞습니다. 화산섬 A는 주로 안산화로 이루어져 있다. A는 열점이므로 열점에서 나오는 섬들은 주로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활화산 B에서 분출되는 마그마는 압력 감소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분이 나오기 있지 섭입하면서 여기에 함수 광물들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용융점을 낮춰주기 때문에 마그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6번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문제 보면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평균 기온은 현재가 A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자전축 경사 현재와 A는 이제 공전궤도 20mm 동일하기 때문에 자전축 경사각만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전축 경사각이 클수록 연교차가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A보다 여름의 온도는 높고 겨울의 온도는 차갑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현재는 현재 여름철 온도가 A보다 높다는 건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니은 지구가 그늘쯤에 위치할 때 하루 동안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현재가 B보다 많다. 자, 그냥 요거는 어떻게 보면 경사각과 20률이 동시에 다른데 하나의 자료만 갖고 비교해줘도 보통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20률만 갖고 저는 비교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0률이 클수록 더 많이 찌그러졌다는 걸 의미하죠. 자, 그럼 현재는 뭐 이렇게 돼 있다면 B는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있다고 표현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늘쯤에 위치한 동안 하루 동안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B가 당연히 더 가까우니까 많겠죠. 그리고 현재가 B보다 많다는 선제는 틀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남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기온의 연교차. 자, 이것도 앞서 기억과 똑같은 문제인데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이제 남반구 중위도 지역이든 북반구 중위도 지역이든 자전축의 경사각이 클수록 연교차가 크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전축 경사각이 더 큰 C가 B보다 연교차가 더 크기 때문에 B가 C보다 크다는 선지는 틀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7번. 17번은 이제 문제를 똑바로 읽지 않으면 틀릴 확률이 높은 문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500만 년 동안의 이제 정자극기, 역자극기를 표현해놨고요. ABC의 절대 연령은 각각 10만 년, 150만 년, 400만 년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먼저 이 문제를 풀 때 갖춰야 할 자세는 10만 년, 150만 년, 400만 년은 각각 정자극기인가, 역자극기인가를 먼저 판단해 주시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10만 년은 여기 정도 있겠고요. 따라서 10만 년 정자극기입니다. 다음 150만 년 역자극기입니다. 400만 년은 마찬가지로 역자극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줬는데요. 이 지게는 400만 년 동안 적도를 통과하지 않았다. 즉, 이 지게는 북반구에 있으면 계속 북반구에 있고 남반구에 있으면 계속 남반구에 있었다는 점인데, 그렇게 되면 역자극기 두 개, 역자극기 두 개와 정자극기 하나가 있죠. 여기서 두 개가 다르고 한 개가 두 개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이 친구가 무조건 정자극기가 되겠고 나머지는 역자극기가 되겠네요. 자, 혹시라도 요 그림은 이제 과거 기출에도 나온 그림인데 이제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으므로 보통 복각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은 북반구의 정자극기일 때 북반구를 의미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죠.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건 남반구의 특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고 정자극기일 때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는 남반구임을 알 수 있고요. 나머지 것도 남반구인데 역자극기여서 이제 플러스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지기는 북반구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남반구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정자극기의 생성된 암석은 B. B 맞고요. 하성함의 생성 순서는 이제 계속 북쪽으로 이동했다. 위에 이렇게 조건이 있죠. 위에 북쪽으로 이동했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점점 복각이 작아진다는 특징이 있겠죠. 복각의 절대값이. 따라서 A가 가장 먼저 생성이 되었고 플러스 50이니까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C 플러스 48. 자, 그다음 B 마이너스 45. 실제로 정자극기일 때의 복각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8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 해설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그냥 읽었다고 가정하고 기니까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값 1cm를 파장 2 마이크로미터로 생각을 했으니까 1은 2, 1.9는 3.8, 2.8은 5.6이 될 거예요. 자, 우주의 파장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가다가 점점 이제 길어지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파장이 긴 라가 다할 때보다 팽창하고 있으니까 라가 더 클 겁니다. 따라서 다해가 라일 때보다 작다는 맞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람다 맥스는 길어진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다음 디귿. 우주의 온도는 라일 때가 현재보다 높다. 자, 라일 때는 5.6 마이크로미터인 반면 현재는 1000 마이크로미터라 돼 있죠. 자, 요거만 보고도 이제 파장이 짧을수록 저희가 빈의 변이 법칙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파장이 짧을수록 온도가 높다. 따라서 라의 온도가 높고 현재 우주 온도가 낮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의 때가 현재보다 온도가 높고요. 정답은 5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시선속도가 나왔는데요. 잘 보시면 T1일 때 이제 플러스일 때가 보통 적색 편이가 일어나는 구간이고 마이너스일 때가 청색 편이가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요렇게
T1일 때는 이제 딱 시선 방향이 딱 겹치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중심별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T1일 때는 여기일 때가 T1, 여기일 때가 T2, 여기일 때가 T3, 여기일 때가 T4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T1에서 이제 약간 T2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점점 이제 공전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T2에서 넘어갈 땐 청색 편의가 이제 점점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그래프 구간에 부합하고요. 이렇게 T1, T2, T3, T4를 규정하게 되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지구와 중심별 사이 거리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T1일 때와 지구와 저희가 여기 있다고 보면 T1일 때가 T1일 때 이렇게 요거일 때보다 길이가 더 크죠? 그래서 T1일 때가 더 크다는 건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요. 자, 중심별과 행성이 나와 같이 위치한 시기, 나와 같이 위치한 시기는 T1과 T2 사이죠. 지금 요 위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따라서 T2에서 T3에 해당한다는 선제는 틀렸고요. T5일 때 식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 T4면 T5는 당연히 여기서 나타나겠죠. 이걸 좀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좀 지워주면 T5는 여기서 나타날 거예요. 그럼 행성은 이때 여기 있겠죠. 그럼 행성이 별을 가리고 있는 이렇게 형상을 띠기 때문에 식현상이 나타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어서 20번 마지막으로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20번이 제가 알기로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로 알고 있는데, 디귿선지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고생했다는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디귿선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요. 한번 차근차근 알아가 봅시다. 자, 기억을 먼저 보게 되면요,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요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요. PP 반응은 요거고 CNO 순환 반응은 요겁니다. 이게 X축 온도로 설정하게 되면 이 둘이 정확히 똑같아지는 지점이 1800만 켈빈 정도가 되고요. 태양의 중심부 온도는 1500만 켈빈 정도 됩니다. 따라서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많다 적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비교해주면 되는데요. 당연히 중심부일수록 온도가 높겠죠. 따라서 A 지점이 온도가 높으니까 대략적인 여기 B 지점이 여기 있는 것으로 보아 A 지점에서 PP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니은 C 지점에서는 주로 대류에 의한 에너지가 전달된다. 이게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태양 같은 행성에서는 이제 중심의 복사층, 대류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표면으로 갈수록 대류층이고요. 자, 근데 아무리 봐도 C를 표면으로 보기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디귿선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판별할 수가 있다면, 디귿선지가 틀렸거든요. 판단할 수 있다면 기억 니은 보기가 없잖아요. 그럼으로써 더 확신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니은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디귿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태양 내부에서 밀도가 평균 밀도보다 큰 양의 부피. 자, 어느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면, 자, 요 부분이 이제 이 태양의 내부에서 밀도가 평균 밀도보다 큰 부분이 되겠죠. 대략적으로 요 부분을 한번 표현해 주면 0.5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한 0.45 정도 되겠네요. 이게 딱 큰 영의 부피의 거리, 큰 영의 부피에서 중심액부터 요까지의 거리가. 자, 그러면 태양 내부의 부피는 얼마일까요? 자, 저희가 부피 공식을 알죠.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9의 부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r을 그냥 여기서 1이라고 뒀으니까 전체 부피도 1로 둬보면 3분의 4 파이가 전체 부피가 되겠고요. 여기서 요 부분의 부피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그냥 계산하기 귀찮잖아요. 0.45로 계산하기가. 그냥 이것보다 약간 큰 0.5로 계산해 주도록 할게요. 3분의 4에다가 2분의 1이 세제곱이 되니까 6분의 파이가 나오게 되죠. 자, 3분의 4파이의 40%는 15분의 8파이예요. 근데 6분의 파이가 해당 부피를 나타내는데 15분의 파이가 6분의 파이보다 압도적으로 크죠? 따라서 해당 보기는 틀렸습니다. 뭐 이것 말고도 직관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구 전체 부피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보다 이거의 구의 반지름에 2분의 1이 되는 요 조그마한 구가 있어요.
근데 길이비가 반지름 비가 1대 2분의 1인데 그럼 부피비는 1대 8분의 1이겠죠? 상식적으로 40%보다 크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1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모두들 3월 모의고사 고생 많으셨습니다.